여러분들 다 너무 원하시겠지만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이 벌리는 게 우리의 다 목표 아닙니까? 한 달에 월 매출을 2천만 원을 더 향상시켰대요. 그러려면 이가 핵심인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톡의 헤일입니다. 와. 제가 지난번에 SEO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드렸었고요. 많은 분들이 진짜 좋은 반응을 주셨었어요. 마케팅 더 꿀팁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많이 주셨어서 오늘은 제가 요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CRM 마케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최근에 CRM 마케팅과 CRM에 대해서 진짜 많은 관심이 있어요. 구글, 네이버의 CRM에 대한 검색어 순위도 최근 한 3, 4년 동안 거의 5배, 10배에 달할 수준으로 더 높게 찍히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CRM 마케팅에 열광하고 다들 이렇게 CRM 마케팅을 궁금해할까? 그리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쉽고 꿀팁 위주로만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럼 마케팅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사실 거의 처음 정의하신 분이 우리 경영학의 아버지죠.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이제 정의를 하셨는데요. 이 마케팅을 그냥 사전적인 언어로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 마케팅의 목적은 소비자들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발견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방법을 마련하여 판매를 필수 불가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이를 하자면 이 마케팅이라는 단어 자체에 사실 해답이 있는데요. 이 영어를 그대로 써서 풀이를 해보면 시장을 의미하는 마켓과 그리고 동명사를 만들기 위한 ing, ing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시장이 결국에는 고객이 집합해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것처럼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마케팅을 정말 잘하면 상품과 서비스가 저절로 팔린다라고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내가 정말 시장을 잘 알고 고객을 잘 알아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시작한다면 판매가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케팅에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계신 마케팅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퍼포먼스 마케팅이고 두 번째는 CRM 마케팅입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성과를 측정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마케팅을 의미를 하고요. 주로 이 퍼포먼스 마케팅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이런 키워드 광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근데 이런 퍼포먼스 마케팅들이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맞닥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CRM 마케팅이 더 많은 분들이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이 CRM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을 의미를 해요. 기존 고객을 관리해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마케팅을 의미를 하는데요. 왜 이게 이렇게 퍼포먼스 마케팅은 어려워지고 CRM 마케팅이 집중되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최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점점 페이스북 마케팅 광고 효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쿠키라고 얘기하는 서드파티 데이터의 활용에 제약이 점점 걸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점점 시장의 대체제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차별화된 경험을 점점 더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고객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이 고객 안에서 리텐션을 계속 만들고 그로 인해 객단가를 향상시켜서 이 VIP 고객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는 CRM 마케팅이 집중되고 있죠. 왜 이렇게까지 퍼포먼스 마케팅이 지고 있을까? 최근에 우리 애플에서 앱 추적 투명성, 즉 ATT라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가끔 핸드폰 하다 보면 앱의 추적 금지 요청이라는 그 알럿 창에 뜨시는 걸 보셨죠? 금지 요청 많이 클릭하시죠?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전 세계 이용자 530만 명 중에 이걸 허용한 분들이 약 13%밖에 안 됐다라고 해요. 근데 이 페이스북 마케팅은 이걸 활용해서 마케팅이 가능하게끔 도와줘요. 점점 고객의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워지고 우리가 흔히들 퍼포먼스 마케팅의 지표로 보고 있는 CPM, 1000개 노출당 비용, 그리고 CPC, 클릭당 비용 등에 점점 더 많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최대 50%에서 거의 80%까지 매출이 저하되고 로아스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쿠키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끔 네이버에 예를 들어서 텀블러를 검색을 하면 인스타그램에 들어갔을 때도 텀블러 광고가 뜨고 페이스북에 들어갔을 때도 텀블러 광고가 뜨고 구글 뉴스를 보다가도 텀블러 광고가 뜨는 거를 흔히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게 가능한 게 바로 쿠키라는 것을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웹사이트에서
퍼스트 파티 데이터로 수집한 고객의 정보가 아니라 다른 방식, 즉 서드 파티로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걸 활용해서 리타게팅이 가능하게끔 됐던 퍼포먼스 마케팅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구글에서 제한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비즈니스에서 이런 서드 파티 데이터, 즉 쿠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서드 파티가 아니라 퍼스트 파티, 즉 우리 웹사이트에서 확보한 고객의 데이터를 점점 더 활용해야 하는 데에 집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 고객을 확보하는 CRM 마케팅을 점점 더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점 많은 웹사이트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 확보된 고객의 데이터로 내가 어떻게 리텐션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바로 CRM 마케팅이라는 것인데요. 이 CRM 마케팅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한 고객의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게 CRM 마케팅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런 어떤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리텐션을 할 때는 AARR이라는 거를 생각하시게 될 텐데요. 이게 이제 그로스 해킹에서 만들어진 그 개념 중에 하나인데 A가 이제 어퀴지션, A가 액티베이션, R이 이제 리텐션, R이 레베뉴, R이 레퍼럴인데요. 처음 단계에 해당하는 액퀴지션이 사실 예전에는 회원가입을 해야지만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집할 수 있었던 고객의 데이터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회원가입을 하는 웹사이트의 특징은 바로 제가 첫 구매를 할 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액티베이션과 어퀴지션, 회원가입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비즈니스에서는 이 액퀴지션의 방법을 더 많이 다양화하는 시도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퍼널이 바로 리드입니다. 우리 사이트 들어가 보면 이렇게 랜딩 페이지 쭉 읽다가 갑자기 하단에 좀 더 많은 컨텐츠를 받길 원하신다면 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라거나 랜딩 페이지 쭉 보다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때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한번 드릴게요 라는 어떤 여러 가지 어프로치들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회원가입을 많이 유저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앞단에 리드라는 퍼널을 활용하기 시작한 비즈니스의 움직임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해서 고객풀이 많아야 사실 CRM 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CRM을 뭘 하냐? 지속 가능하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고객이 얼마나 내 사이트에 자주 방문할 수 있게 하느냐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AARR 안에서 이 리텐션에 해당하는 항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는 건데요. CRM 마케팅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많이 확보된 고객의 데이터로 세분화를 시키셔야 돼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고객이 막 10,000명에서 10만 명, 많게는 100만 명까지 있겠죠. 근데 이 고객을 다 동일하게 우리가 취급한다면 고객이 차별화를 느낄까요? 아니죠. 시장의 대체자가 정말 많은데 고객은 점점 더 차별화된 경험을 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고객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고객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세분화를 하는 작업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세분화된 고객의 특징을 파악해서 그 고객에 맞는 개인화가 중요해요. 제 경험을 좀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회원가입을 하고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잊어버린 쇼핑몰이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서 헤일리님 저희 사이트에 가입하고 30일이 지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장바구니 상품이 담겨있는데 혹시 잊으신 건 아닐까요? 라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이트에서 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주고 있구나. 두 번째는 내가 까먹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됐죠. 근데 이런 것들이 CRM 마케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세분화와 개인화를 처음에는 여러 방법을 활용해서 수동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그룹에서는 어떤 개인화된 메시지를 좋아하는구나라는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다 너무 원하시겠지만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이 벌리는 게 우리의 다 목표 아닙니까? 근데 그러려면 이 자동화가 핵심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상호작용입니다. 내가 고객이랑 소통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 브랜드가, 우리 비즈니스가 끊임없이 줘야 해요. 직접 고객이랑 소통을 하는, 상담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이스를 실제 제품과 서비스에 녹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CRM 마케팅이라고 하는 영역은 고객에게 정보를 주고 뭐 구매를 하세요라고 푸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제품과 서비스를 좋게 해서 이 판매가 저절로 되게끔 하는
즉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던 판매가 필수 불가결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몇 가지 정말 좋았던 사례들을 알려드리자면요. 여러분들 룰루레몬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우리 요가복 브랜드 중에 하나죠. 여기가 CRM을 정말 잘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투명성이라고 해요. 많은 고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기존에 제품 사이즈들이 좀 작아서 프로 선수나 빅사이즈의 사람들은 룰루레몬을 입고 싶어도 못 입어요. 이런 보이스들을 많이 들으셨다고 해요. 룰루레몬의 CEO는 이 투명성을 발휘해서 빅사이즈,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프로 선수들이 입을 수 있는 제품들을 출시를 했다고 해요. 실제로 이로 인해서 객단가도 정말 많이 높아졌고요. 매출도 정말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 이 룰루레몬에서는 이렇게 많은 고객들로부터 정보를 습득하고 또 이걸 반영해서 비즈니스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고객의 로열티가 높아지죠. 충성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걸 하냐면 내가 특정 상품을 클릭해서 장바구니에 담으면 이거와 입었을 때 좋을 만한 상품들, 즉 관련 있는 상품들을 끊임없이 추천을 해줘요. 크로스셀, 즉 객단가를 높이는 어떤 비즈니스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엔드유저 입장에서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브랜드와 고객의 경험을 같이 챙길 수 있는 CRM을 점점 하는 이 룰루레몬의 사례를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또 더 나아가서 FAQ 페이지가 있긴 해요. 대부분 그 FAQ에서 많은 문의들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사람 먼저, 그리고 고객, 파트너, 팀의 안전, 그리고 복지가 항상 최우선 과제다. 그래서 고객들은 직접 맞이하고 있다라는 슬로건을 항상 건다라고 해요. 그래서 매장이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룰루레몬 팀에서 얼마나 고객의 보이스를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는지가 되게 눈에 보여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애완용품을 판매하는 펫프렌즈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실제 채널톡을 쓰는 고객사이기도 한데요. 여기 정말 재밌는 게 작년에 2년 만에 매출을 1200%를 성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재밌고. 그래서 거기 CX 팀장과 이제 마케팅 이사님을 만나러 갔었는데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희는 고객 경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리텐션의 7~80%를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고객의 경험과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펫프렌즈가 작았을 때 고객이 이제 그 상담을 문의를 시작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아, 우리 그 상품 놓고 가실 때 우리 집 강아지 살을 좀 주고 가주세요. 혹은 배송 와주실 때 우리 애기 좀 아프니까 약을 좀 챙겨주실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했대요. 물론 이게 좀 비즈니스가 작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소소하게 가능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고객들이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의 펫프렌즈 차별성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문할 때 그 주문 배송 요청 사항에 하나가 뭐 사료 놓고 가주세요. 우리 애기 돌봐주세요. 이런 것들을 고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재밌죠. 근데 이게 하나의 펫프렌즈의 차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들이 이런 얘기들을 했었대요. 내가 상품을 지금 당장 사진 않겠지만 찜을 해놓고 나중에 한 번에 모아서 사고 싶어요 라는 얘기들을 해서 UX에 녹였더라고요. 그래서 찜하기 기능이 그 고객의 보이스로 인해 생긴 기능이라고 해요. UI UX가 편해지고 고객 경험도 좋아지니까 매출은 당연히 오르겠죠. 제일 재밌는 게 매년 매달 분기마다 계속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그때마다 펫프렌즈의 가장 좋은 차별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고객들이 당연 상담 퀄리티가 좋다라고 답변을 하신다라고 해요. 이게 저는 CRM과 상호작용이 함께 묶여있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사례를 알려드리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골전도 이어폰 브랜드인 샥즈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그 상담을 분석을 해보니까 40%에서 50% 이상의 고객들이 교환 문의를 많이 한다는 거를 마케터분이 발견을 하셨다고 해요. 아무래도 골전도 이어폰이 객단가가 10만 원 이상이다 보니까 이걸 내가 샀을 때 교환이 가능할까? 근데 사실 샥즈는 1회 한해서 무료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고객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 샥즈의 마케터분은 구매 단계까지 온 고객들한테 의도적으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상담을 받았더니 많은 분들이 무료 교환 가능한가요? 이런 문의들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구매하시면 저희가 장바구니 할인 쿠폰을 넣어드릴게요 라고 한 가지 코멘트를 더 남겼대요. 그래서 한 달에 월 매출을 2천만 원을 더 향상시켰대요. 정말 대단하죠. 고객이 어디에서 불편함을 겪는지, 우리 고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걸 실제 마케팅 그리고 매출에까지 녹인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왜 지금 CRM 마케팅이 중요해졌으며 CRM 마케팅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이걸 또 잘하고 있는 브랜드가 어디 있는지를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 여정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딱 하고 되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 기회에 고객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는지를 잘 캐치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생존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진짜 기대하고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많은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실 수 있게끔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대하고요. 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또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로 인해 제가 지금 벌써 3번째 영상을 찍고 있네요. 다들 파이팅 하시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